자, 문제 봅시다. 다들 감기 기운이 좀 있나 보네. 자, 설명할 땐 떠들지 마. 좀 칸이 부족했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조금 작게나마 써보면 돼요. 이거의 역은 위치만 바꿔주면 되잖아, 그치? 노란색으로 쓸게. 역은 그냥 자리만 바꿔주면 된다. x 플러스 y가 2 이상 초과이면 x가 1보다 크고 2고 y가 1보다 크다. 일단 이거 역의 참부터 확인을 해봅시다. 이런 명제는 참거짓 판별할 때 진리집합 포함관계 확인하기보다는 발레 찾는 게 편하다 했죠. 이거 혹시 참이니 거짓이니? 문제 풀었을 때. 거짓. 거짓이면 왜 거짓이야? 참. 응? 거짓. 그치. 거짓이면 왜 거짓인지 발레를 들어야 돼요. 이거 거짓이거든? X가 100이죠. X가 100이고 그쵸? Y가 0이고 그런 것도 있겠죠. 뭐 X가 뭐 제일 간단하게는 X가 2고 Y가 1인 경우도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대우 한번 확인해 보자. 대우는요 원래 명제에서 자리 바꾸고 부정 취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부정 취하면 X 플러스 Y가 2 이하 2면 근데 y가 1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이 못 되니까 거짓이라고. 자, 그러면 x가 1 이하 또는 y가 1 이하인 거죠. 자, 얘는요 이 대우의 참거짓을 확인해도 되고 원래 명제의 참거짓 확인해도 되겠죠. 그러면 어떤 거 확인하는 게 편할까? 이거는 원래 명제의 참거짓 판단하는 게 편하겠죠. x랑 y가 둘 다 1보다 크면 합해서 2보다 큰 거 맞죠?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니까 동치관계인 대우도 참이 되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두 집합 A, B에 대하여는 대전제라고 했어요. 이거는 뭐 안 바뀐다. 자, 역은요, 두 집합 A, B에 대해서 자, A교 B가 A이면 A가 B의 부분집합이다의 역은 A가 B의 부분집합 2이면 A교 B가 A2다죠.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참이죠. 여러분 숙제한 거잖아, 그치? 포함되어 있으면 무조건 교집합이 A다. 자, 대우 한번 볼게요. 자, 대우는 A가 B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A교 B는 A가 아니다. 맞죠? 얘는 둘 다 참이 되시겠네요. 자, 세 번째. 이거 다 지울게. 지금 여러분 푼 거 다 확인하고 계시죠? 자, 세 번째는 역 위치 바꿔주면 x가 0초가 2이고 y가 0초가 2이면 이거 속도 좀 오래 걸린다 얘들아. x, y가 0초가 2이다. 2고니까 둘 다 양수라는 뜻이죠. 둘 다 양수면 곱했을 때 양수 맞나요? 그쵸, 참이죠. 하지만 대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x가 0 이하 또는 y가 0 이하 2이면 xy가 0 이하 2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참. 둘 다 음수면 어떻게 돼? 곱했을 때 뭐가 돼요? 그쵸? x가 마이너스 1이랑 y가 마이너스 1만 생각해도 곱하면 양수가 되겠죠? 거짓이구나. 발레 찾아주기. 자, 라스트. 삼각형 ABC의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정삼각형이다. 그러면 삼각형 ABC가 정삼각형이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 참일까요? 명확하게 참이죠. 그리고 얘가 정삼각형이 아니면 두 내각의 크기가 같지 않다죠.
얘는 대우는 참일까 거짓일까? 발레가 있죠. 거짓. 어떤 발레야? 거짓은 맞고. 이등변. 그치.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발레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참과 거짓의, 그러니까 대우와 역의 참거짓 판단할 때는 발레 찾는 것도 굉장히 편하다, 중요하다. 자, 7-1이었고요. 8-1로 넘어가 봅시다. 자, 3단 논법과 대우로 참인 거 우리가 고르는 거다, 그치? 보시오. 자, 기억을 먼저 볼게요. 지금 P면 Q이다가 참이고 not R이면 not Q이다가 참이야. 선생님이 참인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대우로서도 새로운 명제 찾을 수 있고 3단 논법도 사용할 수 있다 했죠. 자, 이거 대우로 해주면 not R이면 not P이다도 참이고 Q이면 R이다도 참이었잖아. 자, 대우로 다 찾았으니까 3단 논법 찾아보시면 이런 식도 있고 얘도 있죠. 서로 사실 대우인 관계니까. 자, 그럼 3단 논법에 의해 P이면 R이다, 3이다 맞습니까? 기억 맞죠? 기억 맞는지 확인해 보시고. 자, 니은 같은 경우도 야, P면 R이다 그리고 Q이면 R이다가 참인데 P면 not Q도 참이다 물어본 거야. 그럼 우리가 대우나 3단 논법으로 정리해서 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맞춰주려고 보니까 맞출 수가 없어요. 봐봐. 알고 있는 거 다 해볼게. not R이면 not P다. not R이면 not Q이다. 이거 알고. 좀 연결되는 거 보려고 하니까 이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얘들아 이런 상태야. P이면 R이다. Q이면 R이다. 근데 P와 Q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P면 Q가 안 되는 거야. 지금 뭐 어떻게 알 수가 없죠. 둘 다 R이잖아. 뭐가 아니야? 둘 다 R이잖아. 아, 이게 등호가 아니에요. 등호가 아니야. 진짜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현준이는 남자다. 이상철도 남자다. 그럼 이상철은 현준이다. 안 되죠. 그죠? 남자 내가 이런 거밖에 안 떠오르네. 아무튼 얘네 둘의 상관관계를 우리가 알 수는 없으니까 얘가 참이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이다가 틀린 게 아니라 알 수 없다야. 알겠죠? 자, 그리고 디귿 보자. P면 not R이다. 그리고 not Q이면 R이다가 참이니까 뭔가 여기 대우 씌워주면 얘랑 연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대우 씌워주면 R이면 not P다니까 3단 논법 not Q이면 not P다가 참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참이니까 이 명제 대우인 P면 Q이다도 참이 되겠죠. 그래서 디귿도 맞으니까 정답은 기역 디귿이 되겠다. 기역 디귿 다 되셨나요? 자, 9번도 볼게요. 9번은 계산보다는 얘들아 좀 강한 조건인지 좀 약한 조건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팁은 봐봐. 이거 봐봐. 너네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을 보고 생각해봐. 봐봐. P의 입장에서는 지금 충분 조건일까요? 필요 조건일까요? 머릿속으로 생각해봐. 식을. P는 Q의 충분일까 필요일까? 필요. 이거 식으로 써봐. 지금 이 상태잖아. 그럼 얘를 조건으로 표현하면 P면 Q이다인 거지.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P가 충분 조건인 거고 Q가 필요 조건인 거죠. 그러면 진리집합에서 볼 때는 좀 직관적으로 생각하려면 우리가 좁은 게 좀 강한 조건이거든요. 우리가 사각형의 포함관계도 평행사변형이면 그냥 두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까지만 조건인 거잖아.
근데 거기서 조금 더 강화된 조건으로 유탄 두각의 크기가 같다가 직사각형이었죠. 그치? 그럼 이때 직사각형 입장에서는 평행사변형의 충분 조건인 거죠. 생각해봐. 말로 생각해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기 위해 이미 충분하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조금 더 필요하죠. 그래서 필요 조건인 거야. 자, 그럼 이번에는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이냐?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해 충분한 거야? 뭔가 더 필요한가요? 필요 조건이다. 오케이? 자, 니은 볼게요. 니은은 P 같은 경우는 X, Y, Z 같은 것만 모아둔 거고, 야, Q를 한번 해석해보면 어떤 애들을 모아둔 걸까? 봐봐. 두 개를 곱했는데 0이라는 뜻은 얘가 0이 돼도 되고 얘가 0이 돼도 된다는 거죠. 얘 한글로 또는이나 이고로 표현하면 어떻게 되겠어? X는 Y, Y는 Z, 여기에 또는이 들어가야 될까? 이고가 들어가야 될까? 또는이죠. 둘 중 하나만 돼도 되잖아. 자, 그러면 어떤 게 조금 더 강한 조건인지 생각을 해보는 거야. 얘네 둘 중에 조금 더 강한 조건이 뭐가 있을까요? 얘는 봐봐. X랑 Y가 같아도 되고 Y랑 Z가 같아도 되는 상태야. 그치? 그럼 얘를 조금 더 풀어서 얘기를 하면 X랑 Y랑 Z가 다 같은 경우도 있고요. 얘네들은 같은데 잠깐만. 얘만 같은 경우가 있고 얘만 같은 경우가 있는 거죠. 얘가 조금 더 포괄적이죠. 그 사이에 지금 P라는 진리집합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P가 강한 조건이니까 뭐야? 지금 내용이 이해되니? 충분 조건이다. Q는요, 진리집합이 셋 다 같은 것도 있고요. 두 개만 같은 것도 있는 거잖아. 그 사이에서 P는 셋 다 같은 것들만 모아둔 거니까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다. 따라서 충분 조건이다. 3번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X가 뭐야? 뿔마 1이죠. 얘도 X가 뿔마 1이죠. 그러면 두 개의 진리집합이 어때? 같은 상태네? 얘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 충분 조건이다. 코 막히니? 코 좀 풀고 올래? 그래서 조금 강한 조건이 충분 조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이거는 아마 쓰는데 몇 초 안 걸렸을 거예요. 세린아 봐봐. Q는 not P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래. 그럼 Q가 여기에서 Q가 어디 있어야 돼? 왼쪽, 오른쪽? 그치. 그리고 not P가 지금 현재 이런 상태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명제가 참이 되니까 각각의 진리집합의 포함 관계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겠다. Q의 진리집합은 라지 Q로 표현될 수 있고요. not P의 진리집합은 어떻게 표현될 수 있어? P의 여집합이죠. 근데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상태잖아. 자, 이제 집합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네 이게 무슨 뜻인지 머릿속으로 생각을 해봐. Q가 P의 바깥쪽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Q랑 P는 서로 어떤 관계일까요? 세 글자로 나타낼 수 있어. 세 글자 집합. 서로 기억나요? 지금 Q가 P랑 현재 만나지 않는 상태인 거야. 따라서 Q의 여집합에 지금 P의 여집합에 Q가 온전히 포함되어 있는 상태죠. 그러면 이 말은요 얘가 되는 거고 얘는 얘가 되는 거고 얘가
Q와 P는 서로 소라고 좀 정리를 할 수 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서로 설 때 항상 옳은 거. 교집합은 P가 아니라 뭐야? 음집합이다. 두 번째. 야, 차집합은 뭐라 그랬어? 앞에 있는 게 기준이라 그랬죠. Q에서 P랑 겹치는 부분을 빼면 뭐만 남아? Q 그대로 남죠, 그치? 자, 세 번째. P의 합집합 Q는 전체 집합이다. 모르죠? 아니죠. 여집합이 있으니까, 존재하니까. 자, 이거 생각해 봅시다. 얘 지금 Q의 여집합이 P의 여집합이 Q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인가요? 반대 아닙니까? 그치? 자, 이거 보시면 확실히 알 수 있겠죠? 야, P교 Q 여집합이 P집합이다. 그림으로 생각을 해도 되고요. 차집합의 성질 사용해보면 P차 Q가 P다 라는 뜻이니까 맞죠? 서로 설 때. 5번이 보시겠다. 오늘 상태 안 좋은데 증명법 나가도 될지 모르겠네, 다들. 그리고 좀 추가로 설명해 보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가볍게 들어. 지금 이거 있지. 우리가 그냥 P랑 Q의 집합으로 표현했는데 그냥 귀찮으면 이렇게 표현해도 돼. P의 여집합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동그라미 표현해도 돼요. 그러면 P집합이 바깥이 되는 거죠. 그냥 이 상태에서 생각해도 돼. 그럼 지금 P랑 Q랑 겹쳐 안 겹쳐? 안 겹치죠. 그래서 꼭 여집합이라고 나머지를 생각하지 말고 여집합이라는 하나의 집합을 이렇게 좀 그림으로 동그라미로 생각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거 나 혼자 수업을 하는 건지. 나 그러면 쭉 얘기한다. 다들 알아듣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자, 11-1번은요.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니까 P이면 Q인 거고요. 진리집합으로 표현하면 P가 Q 안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를 나타내 주시면 돼요. 1차 부등식이니까 수직선상으로 표현해 주셔야겠죠. 얘들아, 이거 P 부등식 풀면 마 A 플러스 3과 A 플러스 3 사이인 거 바로 구할 수 있죠. 그죠? 절대값의 성질로 풀시면 얘는요. 야, 이거 2차 부등식 기억나니? 2차 부등식 다시 복습해보자. 2차 부등식 X축과 어디서 만나요? 마사 마일에서 만나고 아래로 블록인데 축보다 어디 있는 부분? 위쪽에 있는 부분이다. 결국 X가 4 이하, 마사 이하 또는 마일 이상이다. 자, 그러면 수직선상으로 이미 나와 있는 것부터 선생님이 그림을 그려볼게요. 다들 보고 있나? 자, 마이너스 4보다 이하가 있고요. 마이너스 1 이상이 있어요. 자, 지금 이게 여기가 Q인 거죠. 근데 봐봐. Q 안에 P가 온전히 들어있어야 돼. 그러면 P는 지금 빗금친 부분 안에만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자, P를 보니까 X가 어떤 두 개의 숫자 사이에 있어요. 그러면 그 범위가 오른쪽에 있을 수도 있고 왼쪽에 있을 수도 있죠. 1차 부등식 잘하면 이제부터 쉽다. 봐봐. 왼쪽에 있으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야. 오른쪽에 있으면 요렇게 돼 있는 상태야. 자, 내가 1차 부등식 할 때 처음에 두 가지 신경 쓴다 했는데 그냥 넓게 범위부터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경계값 계산해 보라 그랬죠. 범위 계산해 주시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A 플러스 3이잖아. A 플러스 3이 마사보다 왼쪽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치? 자, 이게 첫 번째 경우야. 야, 근데 왼쪽에 있는데 A 플러스 3이 마이너스 4가 돼도 되는지 생각을 해봐. 마이너스 4가 돼도 안에 들어가 있을까요? 잘 생각해봐.
지금 노란색은 채워져 있고 주황색은 비워져 있는 상태야. 얘네들이 만나도 주황색이 빠져나가 안 나가? 안 나가죠. 그러면 붙어도 되겠네. 그래서 범위 설정하고 그 다음에 경계 확인한다. 자, 오른쪽도 봐봐. B급 안에 들어가 있으려면 여기 -a 플러스 3이 마일보다는 오른쪽에 있어야겠다. 이것도 봐봐. 범위 설정했으니까 경계 확인한다. 얘네들이 붙어도 주황색이 빠져나갑니까? 빵꾸 뚫려 있으니까 안 빠져나가겠죠. 아, 얘도 이렇게 들어가겠다. 이거 사실 명제 문제가 아니라 1차 부등식 문제죠. 그럼 결국 여기서 나온 A의 범위는 A는 마7 이하이다. 여기서 나온 A의 범위는요, A는 4 이하이다. 그러면 잠깐만 스탑. 아, 또는이구나. 미안하다. 여기 들어가도 되니까 지금 A가 4 이하면 여기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충분 조건이 되면 두 번째 경우가 돼야겠죠. 자연수가 되려면. 따라서 A가 4 이하인 자연수 1, 2, 3, 4인 4개가 되시겠다. 아, 자연수니까 여기는 아예 생각을 안 해도 되겠네요. 그쵸? 자, 11-2번도 한 번 더 하겠네. 근데 오늘 11-2번만 하고 좀 빨리 쉬어볼까? 이거 한 문제만 하고 빨리 쉬자. 11-2만 한번 해보세요. 자, 봅시다. 칠판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거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 그러면 명제, 가정과 결론으로 표현한다면 가정이 뭐가 되는 거야? Q이면 P가 참인 걸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러면 얘가 참인 걸 보여야 되니까 진리집합의 포함형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자, 조건을 보니까 뭐 어떤 방정식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을 그대로 사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사실 0이 아니다의 부정으로 생각해 보시는 게 우리가 계산하기 좀 더 편하겠죠. 그러면 이거가 참이 된다는 거는 이거의 P의 여집합이 Q의 여집합 안에 포함된다를 보여도 되는 거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조건으로 얘기한다면 not P가 not Q임을 보이기만 하면 되겠다. 그러면 4개가 한 번에 다 참이 되는 거겠죠.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not P이면 not Q이다를 보이는 거야. 그럼 not P이면 not Q이다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not P이면 즉 x 플러스 2a가 0이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이다 라고 나오는 거죠. 그럼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앞에서 x가 마이너스 2a가 되고요. 얘는 x가 3 또는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러면 a의 값으로 될 수 있는 거는 마이너스 2분의 3과 2분의 1 두 개가 되겠죠. 두 개가 될 수 있는 거니까 a의 값에 합을 구하라 했네요. 따라서 모두 더해 주시면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자, 오늘은
어떤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근데 증명하기 전에 단어 그냥 가볍게나 짚어보고 갑시다. 얘들아, 정의랑 정리의 차이를 알고 있니? 정의, 저스티스 많이 해요. 뜻. 뜻? 조금 의미가 비슷하긴 해. 뭐 책에 다 나와 있긴 해요. 그러니까 정의는 그 자체로 어떤 용어의 의미를 얘기를 해요. 그 자체의 의미. 맞는데 영어인데. 그러니까 이미 맞는데 이거는 뭐 책에서 얘기를 한 거긴 한데 뭐 좀 명확하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예를 들어서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등변 삼각형의 정의라고 한다면 딱 이등변 삼각형이 어떤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해요? 두 밑각이 크요. 아니야 밑각이 아니에요. 두 벽이. 그치? 두 변의 길이 같은 삼각형을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이름을 정한 거죠.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이등변 삼각형이 두 변이 같은 삼각형임을 뭐 어떻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너무 명확한 사실이잖아요. 그런 명확한 어떤 용어의 뜻이나 사실 같은 경우를 정의라고 해요. 정의.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 입장에서의 이등변 삼각형에서의 정의는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우리가 2학년 2학기 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라는 거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얘기를 했었잖아. 그렇지? 이때 정리라는 거는요, 정리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다른 명제들을 사용해가지고 참임을 밝혀낸 사실을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복습을 좀 해보자면 2학년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등변 삼각형의 두 밑각이 같다는 거 증명은요, 그러니까 두 밑각이 같다라는 말은요, 각의 이등분선을 그었을 때 얘네 둘이 합동이 되니까 이 각의 이등분선이 밑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됨으로써 얘네 둘의 각이 같다. 이렇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밝혀냈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정리라고 해요. 그러니까 차이는 그거야. 정의는 그냥 따로 증명하지 않아도 참임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그 사실 뜻. 그리고 정리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명제들을 통해서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이야기야. 그럼 정리가 참임을 밝혀낼 때 그런 과정을 증명이라고 해요. 증명. 근데 이번에는 그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명제 증명하는 거는요, 이번 교육과정 전에는요, 증명하는 방법이 직접 증명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간접 증명법이 있었어요. 근데 뭐 직접 증명하는 거는 어떠한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명제를 가져와서 이게 명제가 참이다를 밝혀내는 건데 이게 사실은 조금 되게 심오하고 어려워요. 그래서 고등 과정에서는 간접 증명법만 다루게 될 거야.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증명은요, 사실 수능에서 나오진 않고요. 웬만하면 학교 시험에서 빈칸으로 많이 나와. 근데 되게 재미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풀던 수학이랑 좀 달라. 뭐 이렇게 숫자를 넣어서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게 왜 참이 되는지 근거를 통해서 얘기를 해야 돼가지고 재미는 없는데요. 만약 이거를 하다가 좀 재밌네? 라고 느껴지면 수학과를 가시면 돼요. 표정이 나오지만 너네 선생님도 대학교 때 수학이 되게 재밌어서 갔는데 수학과 가면 맨날 증명만 해. 이게 참임을 증명하시오. 참임을 증명하시오. 그래서 나의 성향을 좀 알 수 있는 단원이다. 자, 간접 증명법에 대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요,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어요.
우리가 대우가 갖고 있는 의미가 하나 있었죠. 대우는 원래 명제랑 어떤 관계? 동치관계. 발레? 동치관계였죠. 그러니까 어떤 명제를 내가 직접 증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럴 때는 그냥 그거의 대우가 참임을 증명해가지고 결국 이 명제의 대우가 참임으로 이 명제는 참이다. 이렇게 증명하는 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름입니다. 귀류법이라고 해요. 직접 증명법은 연역법이라는 이름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귀류법은 뭐냐면요. 어떤 명제가 있어. 근데 만약 그 명제에 아니라고 가정을 하는 거야. 얘는 뭐냐면 그 명제의 부정을 통해서 그 부정이 모순임을 밝히는 거예요. 우리 명제 처음에 얘기할 때 어떤 명제 부정이 거짓이면 명제가 참이었었죠. 또 어떤 명제가 거짓이면 그 부정은 참이었었죠. 맞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 대우와 부정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방법을 얘기를 할 건데 집중 잘해야 돼. 집중 잘해야 돼. 자, 증명을 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요. 일단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너네 짝수를 우리가 미지수로 어떻게 표현하겠니? EX. EX 정도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n이 자연수일 때 이 n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홀수는 어떻게 표현하니? EN 마이너스. 그치. 이거 알아두면 좋아요. 얘는 en 마이너스 1이라던가 en 플러스 1이라 할 수 있겠죠. n이 정수면 그쵸? 0 이상이면. 또 그리고 이건 증명 들어가면서 얘기를 해줄게요. 자, 예시를 보여줄 건데요. 첫 번째, 대우를 이용한 증명. 자, 내가 하나의 명제를 얘기를 해줄 거야. 자, 첫 번째 명제야. n이 자연수일 때 n제곱이 짝수면 n은 짝수이다. 일단은 직관적으로 이거 맞을까 틀릴까? n제곱은 1이요?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제곱수가 짝수일 때 그 원래 숫자 제곱근도 짝수였었나요? 짝수 맞죠? 근데 이제 수학에서는 그냥 제곱수가 짝수니까 원래 수가 짝수예요 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건 증명이 아니야. 엄밀하게 해줘야 돼요. 증명은 엄밀해야 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대우를 통해서 증명을 할 건데요. 대우를 통한다는 거는 얘를 직접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대우가 참인 거를 증명을 하는 거야. 그러면 자, 증명은 프루프라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쓸 거야. 이제 대우, 이 명제 대우인. 자, 대우 뭐야? 이 명제 대우. n이 자연수일 때. n이 자연수일 때. n이 짝수가 아니면. n이 짝수가 아니면 짝수가 아니면이 뭐야? 홀수. 그렇지. n이 홀수이면 n제곱은 홀수이다. 얘가 참임을 밝혀낼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가정을 해보는 거야. n이 홀수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아까 전에 홀수는 우리가 미지수로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요? EN. 그치. 그럼 여기는 n이 있으니까 그러면 n은 k라고 볼게요. 이 k 마이너스 1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때 이런 거 다 차근차근히 다 얘기를 해야 돼요. k는 또 뭐야? k는 갑자기 왜 나왔어? K 자연수. 그치. k는 자연수이다. 이런 것도 표현을 해줘야 돼요. 증명 과정에서는. 그러면 이때 n이 2k-1이니까 n 제곱을 한번 해볼게요. n 제곱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4K.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이 되겠죠. 근데 야, 이거 잘 봐봐. 이거 앞에 4k 제곱이랑 4k를 2로 묶을 수 있죠. 그러면 이거 2로 묶어볼게. 2k 제곱 마이너스 2k이고 플러스 1이죠. 자, 잘 봐봐. 얘만 보면 얘는 짝수일 거고 줄.
짝수죠. 이게 배수니까. 근데 짝수에다가 1을 더했으니까 홀수겠죠. 그러면 n의 제곱이 이렇게 변환이 가능하니까 n제곱은 홀수이다 라고 이제 엄밀하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K에 내가 어떤 자연수를 넣어도 어쨌든 홀수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대우, 주어진 명제 대우가 뭐라는 걸 밝혀낸 거야 지금?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란 걸 밝혔죠. 따라서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게 증명이에요. 증명을 끝낼 때는 이렇게 네모로 쳐주거나 Q, E, D를 써주면 되긴 하는데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자, 지금까지 풀던 수학이랑 조금 다르죠, 느낌이 좀 달라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다 쓰는 거는 웬만하면 나오진 않을 거야, 고등학교에서는. 고등학교에서 학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이런 데다가 빈칸을 뚫어. 이런 데다가 빈칸을 뚫어서 이럴 때 빈칸을 채우게 합니다. 아시겠죠? 자, 아무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직접 증명하기 어려운 명제, 어떤 거를 대신 증명을 한다? 대우를 대신 증명을 한다. 괜찮죠? 수행평가니에요. 수행평가라고 물어봤어요. 이거? 모르죠. 고등학교 올라가봐야 알지. 내가 어떻게 미래를. 자, 어때? 이게 내 마음에 든다, 손. 뭔가 재밌는데? 뭔가 이 엄밀함이 재밌다. 자, 자, 그리고 아까 전에 간접 증명법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였어?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었죠. 두 번째가? 이름 기억나니? 귀류법이었어요. 귀류법이 뭐였죠? 귀류법이 뭐였어요? 대우가 아니, 대우 아니야. 대우 끝났어. 거짓을 그냥 거짓에 쓰고 모순이 그치. 이 명제가 몰라. 이거는 그냥 거짓이야 해놓고 쭉 해보니까 모순이 생겨. 그러면 원래 명제가 참이구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요. 귀류법에서 가장 유명한 예시를 보여줄게. 가장 유명한 예시야. 자,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자, 야, 너무 명확하지 않니? 너무 명확하잖아. 근데 이것도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에요. 근데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왜 이거를 막 대우로 설명하기가 좀 애매해. 이럴 때는 귀류법으로 쓰는 거예요. 그럼 귀류법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루트인 유리수이다. 그치? 루트 2는 무리수가 아니야. 아니라고 가정한 거야. 그러면 자, 루트 2는 유리수라 가정하자. 자, 이제 그럼 유리수의 의미를 생각해 봅시다. 유리수가 뭐니? 유리수는 분수꼴로. 그치, 중요해요. 자, 우리 유리수라는 거는요, 어떤 원소들만 모았어? P분의 Q꼴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들만 모은 거죠. 그리고 P랑 Q는 이제 정수가 되겠다. 그렇죠? P는 0이 아니라. 그렇죠. P도 좋아. P가 0이 아니다. 이런 거. 자, 그러면 루트 1을 유리수라고 가정을 했으니까 우리가 아까처럼 홀수는 2n-1을 표현했던 것처럼 루트 2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선생님이 예시로 n분의 n꼴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n과 n은 서로소라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러면 루트 1을 n분의 n꼴로 했으니까 내가 분수 미천이잖아. 양변에 m을 곱하고 제곱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좌변은 2m 제곱이고 우변은 n 제곱이 되겠죠. 그럼 이때 봐봐. n제곱의 입장에서는 m제곱에서 2를 곱한 거네. 그러면 n제곱은 이때 짝수일까 홀수일까? 짝수. 그치. 근데 앞에서 우리 아까 전에 대우 증명법에서 n제곱이 짝수면 모두 짝수가 있어요.
n도 n제곱이 짝수면 n도 짝수라고 했잖아요. 이미 증명을 통해서 밝혀낸 사실이죠. 그렇죠? n제곱이 짝수이므로 n도 짝수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야, 그러면 증명할 때 짝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했어? 뭐 2k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지. 그러면 n은 2k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k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2k를 여기다가 내가 대입을 해볼 거야. 그러면 2m 제곱은 4k 제곱이 되네요. 그러면 m 제곱은 뭐야? 2k 제곱이네. 그러면 또 반대로 m 제곱도 짝수일까요, 월수일까요? 그렇지. m 제곱도 k 제곱이라는 숫자에 2를 곱한 값이니까 중요한데 딴 데 보고 있어 다들. 자, m 제곱은 짝수가 된다. 짝수이므로 똑같이 m도 짝수이다. 그렇죠? 그러면 m이랑 n이 둘 다 짝수가 되는데 얘는 어떤 거에 모순이 되냐면 m과 n이 서로라는 이 말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유리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 여기서 더 나아가야 되는데 Stop it. 어디 있지? 이게 대표지 13이에요. 자, 아무튼 이게 끝이야. m도 짝수고 n도 짝수이기 때문에 뭐 여기선 더 써줘야 돼요. m과 n이 서로라는 사실의 모순이다. 그치? 그러면 유리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기 때문에 루트 2는 따라서 루트 2는 무리수이다. 이렇게 접근하는 게 귀류법이에요. 머리 터질 것 같죠? 더워요. 잠깐만 이거 설명해주고 에어컨 좀 틀어달라 얘기해줄게. 자, 봐봐. 우리 연습을 해볼 건데요. 323쪽 펼쳐볼래요? 323쪽. 자, 얘들아 1번을 여러분들이 한번 틀려도 되니까 대우를 이용해서 이 명제를 참임을 한번 증명해 보세요. 좀 지울 수 있으니까 연하게 한번 써봐. 알겠죠? 처음에 시작하는 것만 얘기를 해줄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x가 0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은 n이 아니다. 이거를 참임을 증명하면 되는 거겠죠. 한번 시간 줄 테니까 틀려도 되니까 좀 편하게 한번 해봐. 자, 봅시다. 이거 뭐 그렇게 엄청난 미사여구가 필요한 건 아니라 실제로 배우가 이렇게 되는데 x가 0이면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이 뭐야? 0이고 얘는 뭐가 아니야? 자연수가 아니죠. 그냥 뭐 길게 쓸 필요 없어. 따라서 주어진 명제 뭐가 참이야?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다를 논리적으로 써준 거야. 그러니까 대우가 참인 것만 보이고 끝나면 그게 증명의 끝은 아니에요. 우리가 원하는 건 대우가 참인 게 아니라 이 명제가 참인 거거든요. 맞죠? 근데 x는 0이면 0 더하기 0이니까 0이죠. 근데 그냥 0은 n이 아니다라고만 썼는데 앞에 x세제곱 더하기 x제곱 아이고 근데 조금 더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이게 이러한 과정으로 증명이 됐구나를 설명해 주려면 좀 자세히 써주는 게 좋겠죠. 그 정도는. 그래서 어식에서 부호 조회적으로 들어갔대요. 뭐 상관없어요.
그게 껄끄러우면 아래에다 쓰시던가. 그치? 이제 대학교에서 가면 이걸 영어로 합니다. 네. 이거 꼭 해야 되죠, 내부. 아니. 너희들 안 해도 되는데. 야, 이 정도 알고 있으면 좋잖아. 깐지잖아, 깐지. 증명 끝. 저게 깐지. QED. 증명 끝. 자, 두 번째는요, 귀류법인데요. 이런 식으로 빈칸 채우기로 나와, 웬만하면. 봐봐. 칠판 봐봐, 이거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이제 A, B가 서로 소이면 A 또는 B가 홀수이다를 밝혀내야 되는데요. 이거를 직접 밝혀내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면 이제 간접적으로 이거 거짓이야 라는 거를 한번 가정을 해보는 거야. A 또는 B가 홀수이다의 부정은 뭐야? A, B가 모두 짝수이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그러면 증명에서 짝수는 2K나 2L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2K나 2L인데 얘네 둘이 둘 다 짝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2라는 공약수를 가지고 있죠. 그럼 공약수를 가지고 있으니까 A, B가 뭐라는 가정의 모순이야? A, B가 서로 그치. 서로 소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치. 그럼 처음 가정의 모순이 되니까 주어진 명제는 참이 되는 거겠죠. 부정이 모순인 거잖아. 그게 어렵진 않죠. 좀 더 간단하게 모순을 나중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모순 기호야. 해리포터 알아? 번개. 번개 모양의 모순이에요. 알 필요는 없고 사실. 자, 증명 좀 대충 이런 느낌이다. 응? 계속 하던 거보다는 나아요. 하는 것보다. 그러면 이게 숙제로 하면 여러분들이 완전 망가지거든요. 지금 좀 풀어볼 거야. 자, 봐봐. 이제 좀 넘겨봐. 선생님이 절대부등식 들어가기 전에 명제 좀 차곡차곡하고 얘기를 해줄게. 야, 이거 그냥 말로 할게. 아까 전에 보여줬던 거야. 자연수 n에 대해 n제곱이 홀수이면 n도 홀수이다. 이거 증명했었죠, 아까 전에. 두 가지 방법 중에 뭘로 증명했어? 귀류법으로 했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했어? 대우 이용해서 n이 짝수일 때 진짜 제곱해가지고 제곱도 이번에 홀수네요.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대우로 그냥 옆에다 가볍게 해볼게. 근데 막 증명 자세히는 안 적을 거야. 자, n이 짝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냥 짝수 영어 알지? 그지? 그럼 짝수라고 가정을 하면 n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요? 2K라고 표현할 수 있죠? 이때 K는 자연수가 되겠다. 그럼 이때 n제곱은 4K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때 K도 n제곱이니까 한 번 썼으니까 안 써도 되겠지. 근데 4K 제곱이라는 거는 뭐야? 2 곱하기 2K 제곱이니까 n제곱도 뭐가 되는 거야? 그치, 짝수가 되는 거죠. 그러면 대우가 참이니까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접근. 그럼 두 번째 같은 경우도 얘를 아니다니까 뭔가 대우로 증명하면 편할 것 같아요. 이거 대우는 뭐야? A는 0 또는 B는 0이면 A, B는 0이다. 이거는 뭐 깊게 얘기할 필요 없이 A가 0이면 A, B는 0이죠. 그리고 B가 0이면 A, B는 0이죠. 그러면 뭐 이렇게 보였으니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 풀던 수학이 아니야. 그치? 자, 1번도 이제 증명인데요, 얘들아. 자, 1번에 2번은 아까 했던 거다. 한번 기억을 되살리면서 1번, 2번, 1번은 여기 빈칸에다 적어보고 2번도 아래에다가 한번 적어보세요. 꼭 선생님처럼 안 풀어도 되니까 뭐 논리 정연하게 쓴 것만 맞으면 되니까 한번 자유롭게 써봐. 한번 자유롭게 적어보셨는지.
자,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처음이라서 이런 거를 막 써버릇 해봐야지 나중에 잘 쓸 수 있어요. 써보고 내가 뭐가 다르게 썼는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거야. 앞에 봐봐. 자, 첫 번째는요. 대전제 같은 경우는 대우를 통해서도 바뀌진 않죠. 대우 써주면 내가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이거 내가 글씨 쓰기 귀찮아서 이렇게 쓰는 거거든. 고등학교 가서 이렇게 쓰지 마. 알겠지? 실수 xy에 대해서 대우 x가 1 미만 2고 2고는 영어로 and죠. 그렇죠? y도 1 미만 2면 x 더하기 y가 2 미만 2이다를 참임을 보여주면 되겠죠. 잠깐만. 이것도 그냥 그렇게 해야겠다. 그럼 아까 현준이가 그렇게 했잖아. x 플러스 y가 1 플러스 1, 2보다는 항상 작겠죠? 그 음식 연립해주면. 이거 뭐 연립해주면 이런 말 포함해도 좋고 빼도 상관없어요. 누가 봐도 명확히 연립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임으로 주어진 명제의 참이다. 잠깐만. 참이다. 뒤에는 그냥 여러분들 생략해도 돼요. 이거 너는 알고 있으면 나중에 써야겠지만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실제로 증명할 때는 이 마지막 말이 꼭 들어가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참인 거 밝히는 거, 이거 참인 거 밝히는 거랑 저거랑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설명을 해줘야 되니까. 자, 두 번째는 아까 전에 했었죠? 이거 배우니까 n이 홀수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n은 2k 플러스 마이너스 1로 할까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이다. k는 자연수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러면 n제곱은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인데 얘는 2 곱하기 2k제곱 마이너스 2k에다가 플러스 1한 형태라서 n제곱도 홀수가 된다. 그러면 주어진 명제 대우가 참이므로 주어진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한테 중요한 건 막 이런 영어 이런 기호가 아니라 얘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냐? 얘가 얘로 바뀌는 거를 이해하느냐? 이 부분만 지금 집중하면 돼요. 알겠지? 얘들아 이거 함으로 쓰세요. 홀수라 하면 이고 임으로 잠깐만 임으로 제곱은 홀수이다 이렇게. 근데 고등학교에서 영어로 쓰면 틀려요. 근데 굳이 영어로 쓸 필요가 없죠. 영어가 좀 손이 편하지? 근데 몰라요. 그래? 영어 야 홀수라고 쓰기보다 그냥 ODD 쓰면 되잖아. 하드스는 짠! 좀 약간 긴 한데 특이하게. 이거? 이게 편하잖아. 짝 세기부터 하는. 필기체. 이거? 이거 좀 이상하잖아. 뭔가 음표 같고 콩나물 같잖아. 콩나물. 이제 못했어요. 그거 8분표 이거 몇 분음표야? 16 16이야? 나 이거 몰라. 얘가 지금 2분음표. 얘가 4분음표. 얘가 8분음표. 16분은 뭐야? 이거야? 그럼 32분은 이거야? 그 점 64분은 이거야? 128. 점 찍어야 돼. 이거? 네? 아니 그 거기 말하는 그 오른쪽에 여기야? 그치 뭔데? 점 찍으면 2분의 1 이런 거 아니었나? 그 하나 비어 있고 그 점만 찍혀 있는 것도 있는데. 여기? 네. 사만이. 자, 선생님도 너무 오래전에 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몇년 전에 근데 어릴 때 피아노를 왜 배웠더라?
남자 몇 년 배웠어요? 근데 체른이 30까지 했었어. 저 지금 저 지금 40까지. 30 다음에 40 아니야? 네. 너도 좋아하는. 아, 좀 그 다음에 50인가? 너도 지금 못 치잖아. 30, 40. 근데 초등학교 4학년 때 막 턱시도 입고 콩쿠르도 나왔어. 재밌었을 것 같아요. 턱시도 알지? 그거 의자 앉을 때 요렇게 앉아야 되는 거 알아? 턱시도 여기에 날개 달려 있어요. 초3 때 나와요? 초 3인가? 이렇게 앉을 때 옛날에는 그게 선생님 그런 옷들이 되게 멋있었어. 선생님 6학년 때 아름다니였거든. 이게 더 비싸. 너네 아름다 뭔지 알아? 몰라? 아름다 몰라? 와 진짜 선생님 아름다 단장이었어. 아, 보이스카우트 같은 거야. 우리 색깔 한 번도 나중에 검색해봐 아름다. 자, 두 번째. 야, 13번. 루트는 유리수가 아니다. 귀류법으로 증명하는 거 아까 전에 했었죠? 이거 그냥 가볍게 풀이만 보고 넘어갈게요. 7번 봐봐. 자, 유리수라 가정하면 분수꼴로 표현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얘네들은 서로 소이다. 그죠? 그래서 이거 식 정리해서 제곱해봤더니 n제곱이 짝수네요. 그러니까 앞에서 증명했던 것처럼 n도 짝수이다. n이 짝수니까 2k로 또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또 제곱해버리면 m제곱도 짝수라고 알 수 있고 그래서 m도 짝수이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만 기억하면 돼. 유리수니까 분수꼴로 표현했네? 아 그러면 n이 짝수인 거를 표현하고 m도 짝수인 거를 표현해서 서로소라는 가정의 모순임을 보이자라는 큼지막한 것만 기억해놨다가 중간중간 이제 뭐 빈칸을 채우거나 풀이할 때 짝수니까 2K로 해보고 제곱해보고 그렇게 접근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는 좀 칸이 부족할 거야 얘들아. 이거 얘들아 13-1에 1번만 한번 빈칸에다 한번 해볼래요. 13-1에 1번만. 전체적으로 다 뭐 여기 위에다가 빠바박 써도 돼요. 루트 2가 유리수가 아니니까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님을 또 보이는 거야. 기류법으로. 자, 앞에 보세요. 이거 증명할 때는요. 제곱이 3의 배수면 그 원래 숫자도 3의 배수임을 추가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것까지 하려면 너무 귀찮잖아. 그래서 이미 3인 거를 증명했다고 가정하고 할 거야. 봐봐. 일단 1번부터 보여줄게요. 추가는 좀 이따가 보여줄게. 집중해봐. 자, 루트 3이 유리수가 아니다를 귀류법으로 증명하니까 루트 3이 유리수이다.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루트 3을 어떤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N분의 그치. N과 n분의 n이고요. 서로 이제 그치. n은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로 할게요 그냥. 자 그럼 서로소니까 우리 루트 2 했던 것처럼 3n제곱은 n제곱이라 표현할 수 있죠. 그러면 이때 n제곱은 몇의 배수? 그치. 자 근데 n제곱이 3의 배수면 얘들아 n도 3의 배수거든요. 이거 증명은 옆에다 간단히 써줬으니까 가볍게 봐봐. 그냥 n제곱이 3의 배수일 때 n이 3의 배수인 걸 증명하는 거는 대우를 이용한 증명으로 합니다. 봐봐. n이 3의 배수가 아니라고 가정하면 3의 배수가 아니면 3k가 아닌 거죠. 그럼 3k가 아닌 거는 이거 중요하죠. 3k 플러스 1과 3k 플러스 2 두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는 거야. 자, 다시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거는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뭐가 된다는 거야.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이런 형식으로 표현합니다. 문제에서 나오나? 아무튼 자 그래서 각각의 경우에 제곱을 해보니까 이런 식이 나오는데 집중해봐. 얘네들을 3으로 묶어버리면 첫 번째 경우에서는 1이 나머지가 되고요. 두 번째 경우에서도 1이 나머지로 나오니까 결국 n제곱도 3의 배수가 아닌 거죠. 그러면 주어진 명제 배우가 참이 되네? 아 그래서 주어진 명제도 참이 된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그거를 증명했다고 가정을 하고 오는 거야. 그러면 n이 3의 배수니까 어떻게 표현한다? 3의 배수는 어떻게 표현한다? 3K 그렇지. 자 n을 내가
3K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K는 자연수가 되겠죠. 그럼 루트 2처럼 똑같이 진행을 하는 거야. 3K 대입하면 3m제곱은 9K제곱이고요. m제곱은 3K제곱이 됨으로써 또 m제곱은 뭐의 배수? 4의 배수. 그치. 그럼 위에 했던 것처럼 m도 3의 배수가 된다. 그러면 얘네들은 뭐야? 이는 m과 n이 뭐라는 거의 모순이야? 서로서로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그래서 저게 무리수이다. 이렇게 정리해주면 돼요. 개노잼이지. 자, 두 번째는 그냥 선생님이 설명해주고 넘어갈게요. 뭐 안 써도 돼요. 자, 이거 이해되시나요? 루트 2랑 루트 3 비슷하죠? 선생님이 원내평가 내면, 저번 원내평가 때는 루트 5가 무리수임을 가정하는 문제를 냈어요. 뭐 똑같겠지? 제곱해가지고 5에 대해서 막, 그치? 5에 대해서 막, 오케이. 자, 아무튼. 빈칸 뚫는 걸로 될 거예요. 아, 그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뭐 그냥 가볍게만 쓰세요. 2루트 3이 유리수이면 이 유리수에서 유리수 빼면 뭐가 돼요? 유리수가 되겠죠. 2루트 3에서 마이너스 2도 유리수이다. 마이너스 루트 3은 1에 의해서 무리수이므로 모순. 그냥 이렇게만 가볍게 적고 넘어갑시다. 쓰는 거 귀찮겠지만 저거 보고 넘어가세요. 귀찮지만 한번 써봅시다. 자, 13-3이랑 2를 볼 건데요. 3은 빈칸 채우니까 먼저 3부터 해볼게. 그치, 봐봐. 뭐뭐 홀수 2면 결론을 부정한다 했죠? 그러면 mn이 짝수임을 부정해서 홀수라고 가정을 했어. 그러면 두 개 곱해서 홀수면 당연히 짝수가 존재할 수가 없죠. 둘 다 홀수여야 하니까 증명해서 홀수는 2k-1, 2l-1로 표현을 한다. 근데 실제로 제곱을 해가지고 더했을 때 홀수가 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근데 제곱을 해서 더해보니까 전부 2로 묶이네요. 전부 2로 묶이니까 뭐야? 그렇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처음에 홀수라는 가정의 모순이 되겠죠. 따라서 부정이 거짓이니까 원래 명제가 참이다. 이게 귀류법입니다. 생각보다 빈칸 채우기는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쓰려고 하니까 조금 어렵죠? 자, 자연수 ABC에 대하여 그러면 얘는 대전제니까 바뀌진 않아요.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3일 때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라는 결론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면 뭐 앞에는 똑같고 A, B, C가 적어도 하나는 4보다 크다의 부정은요. 전부 4 이하다인 거죠. 자, A, B, C가 모두 4 이하라 가정을 해보시면 A 더하기 우리 아까 전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그 부등식 연립해가지고 A가 4 이하, B가 4 이하, C가 4 이하이므로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뭐가 되니? 12 이하가 되는 거죠. 근데 얘는 그러면 뭐가 될 수 없어? 13이 될 수 없다. 근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 12로 나오는데. 뭐 상관없어요. 이게 꼭 선생님처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증명이 틀린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아.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대값이 12가 되므로 13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내가 막 쓰라고 하는 게 너네들이 막 그렇게 쓴다고 틀린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맞으면 증명이 돼. 따라서 뭐뭐라는 가정의
모순이다. 따라서 주어진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왜 많아요? 잠깐만. 12-2에 하나만 선생님이 적어보고 지금 여기 증명 관련해서 숙제는 안 내줄게요. 우리 앞에 부분 못한 부분이랑 그 자히스토리만 숙제를 해와. 자, 그러면 12-3도 대우로 증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칠판 보면서 한번 해봅시다. 야, 실수 AB에 대해서 칠판 봐봐. 마지막 이거 하고 집에 갑시다. 이거 절대부등식에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같이 보는 거야. 실수의 제곱을 더했는데 0이래. 그럼 우리가 직관적으로는 A랑 B가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A도 0이고 B가 0이라는 거를 직관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절대부등식에서 이제 이거 엄청 많이 쓸 거야. 근데 이거를 한번 증명해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거 직접 그냥 증명할 때 실제로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0이 될 수 없다. 이거는 증명이 아니지. 대우로 이 증명을 해볼 거니까 대우가 뭐니 여기? 실수 AB에 대하여 가정과 결론이 바뀌고 부정이니까 뭐야?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니고 아니야 이고의 부정은 A가 0이 아니고 또는 B가 0이 아니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아니다. 그냥 이거 실제로 그냥 A가 우리 두 가지 경우에서 제곱했을 때 0이 안 된다는 것만 보이면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니까 가볍게 쓸게요. A가 0이 아니면 A제곱은 0이므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0이 이상이다. 두 번째도 똑같이 써주면 돼요. 뭐 정답이 크게 있진 않아요. 이것만 적고 넘어갑시다. 이 뒤에는 따라서 주어진 명제, 주어진 여기 이거 안 쓸 것 같은데 주어진 명제의 대우가 참이므로 명제가 참이다. 이렇게 한번 증명해 본 거고요. 이 명제는 바로 다음 시간 절대부등식에서 자주 쓰이는 거니까 잘 기억해 두세요.